이번 시간에는 일개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진행을 할 텐데, 이 장에 뭐 용어가 좀 이렇게 그 이제 낯선 용어들일 텐데,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요 미분 방정식 같은 것들을 배우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렇게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계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물리적인 현상들을 수식적으로 모델링을 하면 이 미분식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으로 이렇게 그 모델링이 돼요. 그러면 그 미분 방정식의 이제 해를 구해야지 그 솔루션, 그 입력 대 출력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 우리가 어떠한 물체를 끈다거나 아니면 전기 회로에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그 전류 방정식을 세우면 미분 방정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미분 방정식의 해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구할 줄 알아야지 그 입력 대 출력 관계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미분 방정식은 공학에서 기계공학, 전기공학, 토목 모든 그 공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그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이 사회 현상들도 이 미분 방정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 이 챕터 2장에서는 여러 가지 미분 방정식 모양이 있는데 그 중에 일개, 일개는 한 번 미분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상미분은 독립변수가 한 개인 함수를 우리가 이제 상미분, 상미분, 독립변수가 한 개인 변수를 미분한 거를 우리가 상미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 다변수 함수들에 대한 미분은 편미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방정식이 각 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각 항들 가운데 미분식이 포함이 되어 있는 또는 적분식이 포함이 되어 있는 방정식을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일개 상미분 방정식은 한 번 미분한 상미분 방정식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 거를 우리가 이제 일개 상미분 방정식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은 2장 구성이 미분 방정식의 기본 개념, 이제 뭐 용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게 될 텐데, 그거를 좀 잘 정립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책마다 표현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기본 원리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알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2.1절에 있고 2.2절에는 변수 분리형하고 동차형 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그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다양한데,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해를 구할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의 꼴이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좀 수월한 게 동차형 미분 방정식 해법이고, 또 완전 미분 방정식 해법도 또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방정식 형태에 따라서 해를 구하는 그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쉬운 방법부터 소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 해법도 있고, 그러니까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 해법은 일개 상미분 방정식, 모든 상미분 방정식은 다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 해법으로 풀면 다 풀려요. 근데 굉장히 길어지죠. 간단하게 변수 분리형이나 동차형 미분 방정식으로 풀면 쉽게 풀리는 거를
뭐 일개 선형 미분방정 해법으로 안 풀어도 그렇게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개 비선형 미분방정식의 해법이 이제 베르누이의 미분방정식 해법이 있다. 그래서 요 2장에서는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좀 잘 여러분들이 용어를 처음에 어떤 거든지 용어를 좀 잘 정립을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이론들을 자기 거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잘 정립을 하고 마찬가지로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자연현상들을 수식적으로 모델링하면은 미분 방정식이나 적분식이 포함이 되어 있는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딱히 적분 방정식이라고는 안 해요. 그냥 합쳐서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개수 미분 방정식의 개수 1개냐 2개냐 3개냐 이제 그 1개 개수라고 하는 거는 몇 번 미분했느냐 요 개념을 개수라 그래요. 그다음에 차수는 그 방정식에서 가장 높은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분 방정식이 주어지면 가장 높은 개의 차수가 몇 차냐에 따라서 그게 1차면 1차 방정 1차 차수가 1차. 그러니까 개하고 차수는 구분을 할 줄 알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상미분은 독립변수가 한 개인 미분을 우리가 상미분 방정식. 그 다음에 편미분은 다변수 함수, 다변수 독립변수를 갖고 있는 그 미분식이 포함이 되어 있는 방정식을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차는 방정식이니까 어떤 등식 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좌변하고 우변이 제로가 아닌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비제차, 우변이 제로인 미분 방정식을 제차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 그 용어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 수식이 쭉 나와 있는데 요 각 수식을 보고 이게 지금 무슨 방정식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얘는 지금 미분이 dx분의 dy는 5x다 그러면은 dx분의 dy는 한 번 미분한 식이죠. 그러니까 얘는 1개 미분, 1개 또 dx, dy가 y가 x가 독립변수가 한 개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상미분 방정식이다. dx. 그래서 상미분은 그냥 이렇게 dx, dy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변은 5x인 거죠. 우변이 제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비제차. 그래서 dx분의 dy는 5x다. 그러면 얘는 원래는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dx분의 dy-5x는 제로. 그러면 제차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 방정식의 꼴의 형태에 따라서 여기가 제로가 아닌 거를 비제차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 좌우변이 똑같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는 거를 우리가 1개 1차식이잖아. 여기가 1이죠. 그쵸? 그 주어진 방정식의 최고 개의 차수가 1차이니까 1개 1차 그 다음에 비제차항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비제차 상미분 방정식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다. 그렇죠?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특수한 형태인데 얘는 요런 꼴을 우리가 완전 미분 방정식 꼴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제로니까 제차 그 다음에 완전 미분 방정식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요거는 특수꼴이니까 뭐 요거를 재차형 완전 미분 방정식이다. 요런 꼴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다음은 얘는 지금 두 번 미분한 게 최고계잖아요. 그러니까 2개, 그 다음에 재차, 상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죠. 2개, 1차, 재차, 상미분 방정식. 그렇죠. 그 의미를 다 알겠죠. 그냥 요거를 이렇게 길게 쓰지 않아도 그냥 요거는 이게 상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같은 이제 몇 개를 생략을 해도 요거는 이게 상미분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무튼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다음은 얘는 지금 3차잖아요. 최고계가. 2개의 3차의 재차 상미분 방정식이 해당이 되는 거죠. 2개의 3차의 재차 상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방정식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할 줄 알면 되겠다. 그래서 1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런 꼴의 형태의 방정식 1개 1차 비제차 상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연습을 요 2장에서는 주로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요 뒤에 것들은 이제 뒤에서 살펴보게 되는 거고 아무튼 그 다음에 얘는 편미분 방정식이잖아요. 얘는 z가 독립변수 xy의 함수인 거죠. 그렇죠? 음, 그러면은 얘는 편미분 방정식을 포함하면 이게 편미분 제차 편미분 방정식인 거죠. 그렇죠? 아무튼 어, 여기서 3차가 되는 게 요게 3차인 거죠. 요게 최고계가 요게 3차인 방정식. 그걸 우리가 이게 3차 제차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4차식이 있지만 요 최고계의 차수를 따른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무튼 뭐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구분할 줄 알면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슬라이드에는 미분 방정식의 표현법을 이렇게 일개 미분한 것, 요 dx분의 dy는 y를 y 프라임 y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 다 같은 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얘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렇죠? 어떤 책에는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상관없이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얘는 y의 3개 미분의 플러스 13y는 220 코사인 오메가 t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식이 된다. 아무튼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고 상미분 방정식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독립변수가 한 개인 미분 방정식 이걸 우리가 상미분 편미분 방정식은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미분 방정식 대표적인 게 편미분 방정식의 이제 여기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나중에 이 편미분 방정식은 13장에서 우리 책 13장에 이제 그 나와요. 그때 다루기로 하고 아무튼 요런 2차원이란 얘기는 XY 평면에서 파동 방정식을 이렇게 정의한 거를 2차원 파동 방정식이다. 이제 특수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간상에서 3차원의 파동 방정식. 그러니까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양 끝을 고정하고 이 고무줄이라든지 기타 현이라든지 이런 걸 튕기면 시간에 따라서 진동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면 이 편미분 방정식이 뭐 평면에서 그거를 모델링을 하면 2차원 파동 방정식인 거고 공간에서 그거를 그 정의를 하게 되면 3차원 파동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런 개념을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13장에서 그 해를 구하는 방법은 소개를 하게 되는데 먼저 상미분 방정식이 중요하니까 요 챕터에 당분간은 상미분 위주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다음은 이 선형 미분 방정식은 선형, 비선형 선형이 있는데 y 종속변수 y의 차수가 1차인 방정식을 선형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종속변수 y가 1차 이상이 되면 그거는 비선형 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요것도 이렇게도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일반식이에요. 미분 방정식의 일반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다 같은 얘기예요. 앞에서 썼던 거하고 an의 x에 y에 요거는 몇 번 미분했느냐. 그렇죠? 몇 번 미분했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비제차항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 돼 있는 것도 미분 방정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또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f 함수를 x, y 프라임이 포함이 되어 있는 함수를 미분 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또 얘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 같은 식인 거죠. 그렇죠? 다양하게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그러니까 함수의 방정식에 미분 또는 적분식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걸 다 미분 방정식이라고 이제 정의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음은 미분 방정식이 있으면 이제 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해를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 y는 fx로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y를 해곡선이라고 이렇게 그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해가 이따가 이제 해를 구해 보면 해가 어떤 형태로 되는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y는 뭐 형태로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 방정식을 풀다 보면 꼭 y는 fx 형태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써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y는 fx 형태로 바꾸다 보면 너무 또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그 해를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된다.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은 되겠다. 그러니까 요런 방정식의 해가 또 요런 방정식의 해가 또 요런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모양이 아무튼 그래서 다음은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그 해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간단한 방정식, 미분 방정식 하나를 소개를 하게 되는데 먼저 미분 방정식 y 프라임은 뭐예요? 한 번 미분했다는 거죠. 뭐로? x로. 그렇죠? 그래서 어 얘는 dx분의 d의 y는 코사인의 x랑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요거를 쓸 수가 있는데 요거를 어, 여러분들이 어, y 프라임을 코사인의 x 이런 방정식에 생각을 해보면 요걸 만족하는 해를 미분 방정식은 결국 y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표현을 하는 게 해라 그랬으니까 얘를 y꼴로 만들려면 양변을 어떻게 적분을 해주면 돼요. 적분을 해주면. 그쵸?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y 프라임의 dy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dy는 인테그랄 코사인의 dx 적분상수 c가 되겠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적분하면 y는 사인 x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해가 되는 거예요. 얘가 y는 사인 x 플러스 c가 요 방정식의 해가 y는 사인 x 플러스 c가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c는 뭐예요? 적분상수. 이 적분상수 c를 포함하고 있는 해를 일반해다. 일반해. 예. 적분상수 c를 배제한 거를 우리가 기저라 그래요. 그러니까 y의 기저는 y는 사인의 x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기저. 예. 적분상수를 배제한 거를 기저라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일반해를 우리가 보통 yc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yc. 그 다음에 특수해는 y의 p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특수해. 예, 또는 뭐 고정해 뭐 이렇게 마찬가지 얘기예요. 특수해, 특이해, 고정해 여러 가지 명칭을 써요. 근데 다 특수해는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또는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특수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YP는 얘는 지금 초기 조건이 주어진 문제에서 X가 제로일 때 Y 제로는 제로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특수해를 구하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YP는 얘는 뭐예요? YP의 여기가 제로는 사인의 제로 플러스 C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C는 여기서 C가 뭐가 돼요? 사인 제로는 0이고 플러스 0 플러스 C가 제로 가려면 C는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조건,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YP는 사인 X 플러스 제로인 거죠. 그렇죠? 결국은 사인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 의미를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살펴보면 자, 여러분들이 요 일반의 YC는 사인의 X 플러스 C는 YC 일반에는 사인의 X 플러스 C라고 하는 의미는 이 점체를 의미하는 거, 모든 해를 다 의미하는 거죠. 요 해 C가 0일 때는 여기고 C가 1일 때는 여기고 C가 2일 때는 여기고 요 곡선이 모든 공간을 전체를 다 해가 될 수가 있는 거를 일반해라 그러는 거예요. 요게 YC는 사인의 X 플러스 C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 특수의 YP는 특수의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사인의 X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X가 제로일 때 요 한 곡선만을 의미하는 거죠. 요 곡선이 YP가 되는 거죠. 그쵸? 요게 YP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런 의미가 있다. 일반에는 모든 해를 다 포함하는 거고 특수에는 초기 조건이나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우리가 그 특수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미분 방정식에는 그런 일반해 또 기저 그 다음에 특수해 뭐 이런 개념으로 이런 해를 표현하는 용어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쵸? 다 됐죠, 여기까지. 음.
그다음에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제 1번은 이제 간단한 미분 방정식인데 이것도 뭐 용어를 설명하기 위한 문제인데 요 미분 방정식에서 y는 c 익스포넨셜 x가 주어진 방정식의 해라는 거를 보여라, 설명하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여러분들이 어, 얘는 어, 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y 플라임 마이너스 y가 제로인데 여기서 해가 yc가 c의 익스포넨셜 s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왜 해가 되는지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주어진 게 c를 그냥 일반 해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했다고 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쓰고 요거를 한 번 미분하면 뭐예요? y 프라임은 c의 익스포넨셜의 x죠. 그러면은 y하고 y 프라임을 원식에다가 대입하면,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얘는 y 다시 마이너스 y는 c의 익스포넨셜의 x, y 프라임이 요거잖아요. 그렇죠? c의 익스포넨셜 x고 마이너스 y가 c의 익스포넨셜 x고 요거 마이너스 요거 항이 같으니까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요 해는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해서 해를 구해서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해가 되는 걸 보일 수가 있다.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어, 그 다음은 예제 2번은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뭐 이런 내용인데 얘는 먼저 어, 일반해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반해를 구하려면 얘는 음, 얘는 뭐예요? y 프라임이 익스포넨셜의 2x죠. 그렇죠? 요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dx분의 dy는 익스포넨셜의 2x고 얘는 dy는 익스포넨셜의 2x의 dx고 양변을 적분하면 인테그랄 dy는 인테그랄 익스포넨셜의 2x dx가 되는 거죠. 결국 얘는 어떻게 돼요? y는 뭐가 돼요? 2분의 1의 익스포넨셜의 2x의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요게 이제 일반해가 되는 거고. 그렇죠? 구분해야죠.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yp니까 특수해니까. 그러면 일반해가 되고 요 일반해 특수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2분의 1의 익스포넨셜의 2의 제로 플러스 c는 3이라 그랬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2분의 1 플러스 익스포넨셜 제로승은 1이니까 2분의 1 c는 3이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 c는 얼마예요? 2.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해 yp는 2분의 1의 익스포넨셜의 2x 플러스 2.5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 해를 특수해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제 해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는 거니까 초기 조건이 뭐고 초기 조건은 그 조건을 처음에 독립 변수가 0일 때의 값을 우리가 초기 조건이라고 정의를 하고 만약에
뭐 특수 조건이 있겠죠. 뭐 x가 0이 아니고 이제 다른 값일 때, 뭐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경계 조건 뭐 그런 개념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해도 특수해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까지 해서 이제 기본 미분 방정식의 이제 뭐 용어라든지 해라든지 일반해, 기저, 그다음에 특수해 요 구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이제 다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에 25페이지에 변수 분리형과 동차형 미분 방정식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 우리가 어떤 공학 현상을 모델링을 하면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다양해요. 그 중에 가장 간단한 미분 방정식 형태가 이 변수 분리형이에요. 그 변수 분리형은 어떤 형태의 방정식을 변수 분리형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 그러니까 g가 y의 함수고 f가 x의 함수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변수를 분리한다라는 얘기니까 x는 x대로, y는 y대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그렇죠? gy, dy는 fx, dx로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얘를 양변을 적분을 하면 돼요. 양변을 적분을 해서 값을 구하면 우리가 해를 표현을 하는 걸 우리가 변수 분리형이다. 이제 기본 개념은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뭐 요 방정식을 예제 3번의 방정식을 어, 풀어보면 얘는 y-y는 제로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야? dx분의 dy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y는 제로죠. 얘를 변형하면 dx분의 dy는 y가 되죠. 그렇죠? 그럼 얘는 x 어, 얘는 y분의 1의 dy는 dx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양변을 적분을 해요. 그러면은 인테그랄 y분의 1의 dy 얘는 인테그랄 dx 적분상수 c가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하게 되면 y분의 1의 dy는 뭐예요? 얘는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변수 분리가 됐고, 요거를 양변에 적분하고 그러면은 ln y가 되는 거죠. ln y는 얘는 뭐예요? x의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 적분상수 c가 되면 얘는 요렇게 이제 y는 x 플러스 c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미분 방정식은 ln을 로그 형태로, 자연 로그 형태로 표현을 하지 않고 요거를 어떻게 변형하느냐 하면 양변에다가 ln 곱하기 익스포넨셜을 해주면은 상수가 되죠. y가 되죠. 얘가 양변에 익스포넨셜을 곱해주면 익스포넨셜 x 플러스 c가 되죠. 그쵸? 그래서 얘는 익스포넨셜에 x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익스포넨셜에 x 곱하기 익스포넨셜 c가 되겠죠. 자, 익스포넨셜 또 자연대수죠. 자연대수의 상수승 c를 해도 상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느냐 하면
a의 익스포넨셜 x로 이렇게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요 방정식의 해는 y는 a의 익스포넨셜 x라고 이렇게 일반 해가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를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제일 간단한 방정식인 거예요. 미분 방정식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 여기서 익스포넨셜 c를 a로 놓은 거죠. 얘를 c로 놔도 되잖아요. 상수니까. 그쵸?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제 해주면 돼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푸는 걸 우리가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이다. 뭐 이렇게 또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상수하고 익스포넨셜 c승하고 여기 요 상수로 놓은 거하고 요 c하고 요 c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요거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네? 에스터리스크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구분하기도 하는데 큰 의미는 없다. 그냥 얘도 상수, 얘도 상수.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아무튼 다음은 예제 예제 4번. 예제 4번도 마찬가지로 얘도 뭐예요? 9의 변수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dx분의 dy 형태로 표현하는 게 좀 눈에 쉽게 그 변수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숙달되면은 그냥 해도 되지만 얘는 9의 y의 d의 y는 마이너스 4의 x의 d의 x로 이렇게 변수 분리를 좌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양변을 적분을 하면 얘는 인테그랄 9의 y의 dy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4의 x의 dx 플러스 c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얘는 적분을 하면 9의 2분의 1의 y의 자승 얘는 마이너스 4의 2분의 1의 x의 자승 플러스 c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얘는 4.5 y의 자승 얘는 마이너스 2의 x의 자승 플러스 c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가 그러니까 y로 표현을 하게 되면 뭐 또 루트 뭐 4.5로 나누고 뭐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를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변수 분리형에 대한 이해가 됐죠. 그렇죠? 다음은 27페이지에 동차형 미분 방정식. 이 동차형 미분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각 미분 방정식의 각 항이 m과 n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m도 xy의 함수, 또 n도 xy의 함수인데 m과 n이 차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꼴인데 이 변수 분리형 방정식이 요런 꼴인데 m과 n의 차수가 같다. 요걸 우리가 동차 미분 방정식이다. 근데 m과 n은 xy의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치환함수를 이용을 한다. 그래서 방정식 형태를 변형을 하면 이렇게 m dx, n dy는 제로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dx분의 dy는 얘는 얘가 이렇게 된 거는 얘가 뭐예요? m의 dx 얘가 마이너스 n의 d의 y 그러면 얘는 dx분의 d의 y는
마이너스 n분의 m이죠. 그렇죠. n도 xy 함수, m도 x의 y 함수니까 얘를 f의 뭐 xy 함수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요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근데 그 x의 y 함수를 우리가 x분의 y로 이렇게 이제 그 차수가 동차식인 경우에는 변형을 하면 이렇게 x분의 y 형태로 이렇게 그 쓸 수가 있다. 그러면 걔를 u로 치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얘는 변수 분리가 안 돼요. 요런 방정식은. 요런 방정식은 가장 간단한 변수 분리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치환 변수 u를 이용을 해서 하게 되면 u를 x분의 y로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y는 ux가 되죠. 그럼 u는 무슨 함수예요? xy의 함수인 거죠. 이해됐죠? 예, 그러면 요게 y는 ux가 되는데 u는 xy 함수인 거잖아요. 그쵸? 이해가 됐죠? 예, 그러니까 얘를 일개 미분하면 y-를 일개 미분하면 u-x가 되죠. u 안에 xy가 있으니까. 그쵸? 플러스 ux의 일개 미분, x 일개 미분은 1이니까 u가 되는 거죠. 그쵸?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에서 y는 ux로 놨을 때 y 일개 미분을 하면 u-x 플러스 u가 된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예. 근데 얘는 y-는 y 일개 미분은 얘가 여기서 요 식에서 주어진 식에서 y-는 fu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fu로 놓을 수가 있는 거.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y-는 u-x 플러스 u는 fu가 된다. 그쵸? 그래서 얘는 y-는 요게 얘항, 요 등식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얘하고 얘 등식으로 놓을 수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무슨 함수예요? 얘는 x하고 u의 함수로 바뀔 수가 있죠. 그러면 요때 변수 분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u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u-로 요걸 놓으면 u-는 x분의 1에 fu-u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u-는 요거를 dx분의 du잖아요. u-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서 변수 분리하면 이렇게 변수 분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차형 미분 방정식의 특징은 변수 분리가 안 되는 식을 치환함수를 써서 변형을 하면 변수 분리 형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수 분리가 되면 뭐 해 구하는 건 쉬운 거죠. 양변을 적분을 취해 버리면은 이렇게 적분상수 C 나오고 lnx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거에다가 u를 이제 없애줘야 되겠죠. 그럼 u에다가 x분의 y를 역치환하면 해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동차형 미분 방정식의 정의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론적인
문자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 개념이 그 문자로 이해하기가 뭐 쉽지는 않아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예제 5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x자승 플러스 y자승의 dx 마이너스 2xy의 dy는 제로다. 그러면은 이 방정식은 어, 각 항이 차수가 일단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 확인해 보면 여기가 2차, 여기가 2차, 여기도 xy 곱의 2차. 다 동차인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동차형 미분 방정식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됐고 동차형 미분 방정식에서는 치환 함수를 이제 변수 분리가 안 되니까 x자승 dx, y자승 dx, 마이너스 2xy dy는 얘는 변수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동차형 미분 방정식 해법으로 우리가 푼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어, 얘는 x자승 플러스 y자승의 dx는 2xy의 dy로 놓고 얘를 dx분의 dy 형태로 요거를 이렇게 바꿔요. dx분의 dy. 그러면은 2xy분의 x 자승 플러스 y 자승이죠. 그렇죠? 요런 꼴이 이제 만들어지고 요거를 x분의 y를 v로 x분의 y를 v로 놓으면 얘는 y는 v의 x 뭐 ux로 놔도 되는데 책에서는 vx로 놨으니까 요거는 y 다시를 하면 v 다시 x 플러스 v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일개 미분을 하면 왜 이렇게 되는지는 v가 xy의 함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y 다시는 v 다시 x 플러스 v라고 놓으면 얘는 2xy분의 x자승 플러스 y자승이 되죠. 그쵸? 그런데 얘가 y 다시는 결국은 v 다시 x 플러스 v인데 여기서 y는 뭐였어요? y는 여기서 y는 vx였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치환을 하면 xy의 v의 x x자승 플러스 vx의 자승 요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2의 x자승 v x자승 플러스 v자승 x자승 결국은 분자분모에 x자승이 있으니까 얘는 2v분의 1 플러스 v의 자승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요식하고 요식에 의해서 보면 x하고 v만의 함수로 바뀌어졌죠. 그러면 두 개 함수로 이제 심플하게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v 다시 x는 2v의 1 플러스 v자승의 마이너스 v 얘는 2v분의 1 플러스 v자승의 마이너스 2의 v자승이 되는 거죠. 결국 얘는 2v분의
1 마이너스 v 자승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v dx분의 d의 v 곱하기 x는 2v분의 1 마이너스 v 자승인 거죠. 그쵸? 그럼 얘를 v하고 x로 변수 분리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어, x분의 1의 dx. 얘는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얘가 넘어가서 얘가 1 마이너스 v 자승분의 2v의 d의 v 이렇게 되는 거죠. 양변을 적분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양변 적분하면 양변을 적분하면 인테그랄 x분의 1의 dx는 인테그랄 1 마이너스 v 자승 2v의 dv죠.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여기서 그러니까 인테그랄 1 마이너스 v 자승의 2v의 dv를 요거를 풀 때 요거를 t로 놔요. 이걸 2v로 놔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v 자승은 t로 놓고 얘를 v로 t 함수를 v로 미분을 하면 얘는 dv분의 dt는 마이너스 2의 v가 되죠. 그쵸? 그러면은 dv는 뭐예요? dv는 마이너스 2v분의 dt가 되죠. 그렇죠? 이런 관계에 의해서 요 t분의 2v 얘를 마이너스 2v분의 dt 이렇게 놓으면 얘는 뭐예요? 2v 마이너스 인테그랄 t분의 1의 dt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x분의 1의 dx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t분의 1의 dt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음. 그래서 얘는 ln x는 마이너스 ln t 그쵸?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되겠죠. 그래서 ln x 플러스 ln t 얘는 c가 되겠죠. 그럼 얘는 ln x 곱하기 t가 되겠죠. 얘는 c가 되겠죠. 그러면은 ln x 곱하기 t가 1 마이너스 v의 자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c가 되는 거죠. 근데 v 자승이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x분의 y로 놨잖아요. 여기서 v는 x분의 y로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ln x 곱하기 1 마이너스 xy 요거의 자승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게 c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정리를 하면 얘가 ln x x분의 y 자승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다시 하면 ln x 마이너스 x분의 y의 자승은 c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ln을 없애려면 얘는 x 마이너스 x분의
x분의 y 자승은 익스포넨셜 c가 되는데 익스포넨셜 c도 그냥 그거로 상수로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얘가 여기에서 얘가 여기에서 양변에 익스포넨셜을 취해주면 x-x분의 y 자승은 익스포넨셜의 c가 되고 얘는 뭐 상수 a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x 자승분의 아니, x분의 x 자승 마이너스 y의 자승은 뭐 a 이런 형태로 해가 구해지게 된다. 그쵸? 음, 음. 그래서 29페이지에 그 해를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이 표현 방법은 뭐 여러 가지로 어, 풀이를 해주면 뭐 모양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동차형 미분 방정식의 해를 치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또 역치환을 해서 써주면 쉽게 해를 구할 수 있겠다. 그쵸?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겠죠. 그쵸? 음, 그래서 그 해법이 예제 5번 해법이 책에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아무튼 근데 예제 6번 예제 6번도 뭐 비슷한 유형이에요. 다 2차. y자승 마이너스 xy 2차죠. 또 x자승 dy는 제로다.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그쵸? 뭐 비슷한 유형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요거는 내가 따로 풀어주지 않을게요. 그쵸? 각자 한번 풀어보면 여기에 비슷해요. 저기 x dx, dy로 이렇게 나누어서 동차형 형태로 치환을 해서 대입을 해서 해를 이렇게 이런 형태 꼴로 구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아무튼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로 판단이 들고 요까지 질문이 있나요? 요까지.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요까지 설명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2.3절의 완전 미분방정식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질문 없으면 요거로 마칠게요. 고생